반갑습니다. 자연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과 재배 기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과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 교육 받을 때 처음 이야기 들은 게 과수원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과수원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사과도 잘 되겠죠. 사과 농사가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과수원을 만드는 게 첫째고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과는 한번 심으면 오랫동안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먼저 심고 뒤에 빨리 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만큼 잘 처음에 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사과 과수원을 아름답게 만들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과원을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식전 준비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원 제식전 준비사항. 제식전에는 구획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사과나무 심을 곳을 딱 구획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경사가 사과 과수원의 경사가 10도 정도 되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경사가 있어야 사과원으로서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종을 선택해야겠죠. 홍로나 후지나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자기가 심을 사과 품종을 선택해야 되고, 그 품종의 대목을 어떤 것이 M9를 쓸 것인지 M26을 쓸 것인지 요 대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시골의 사과 묘목밭입니다. 묘목밭인데 우량모목 선택과 묘목 구비 조건을 보면요, 줄기 직경이 사과나무 줄기 직경이 13mm 1.3cm 정도는 돼야 되고요, 수고가 160, 키가 160은 돼야 되고, 척지가 10개 이상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을 우량모목이라고 합니다. 보통 연식으로 보면 대목이 3년, 주간이 2년, 척지가 1년, 그러니까 3년, 주간이 2년, 척지가 1년 이래 돼야 되거든요. 예, 요 대목을 키웠으니까 대목이 1년, 주간 2년, 척지 3년, 요렇게 총 3년 정도 된 묘목이 가장 좋은 묘목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쭉 키워서 바로 척지를 내는 이런 묘목들이 이 묘목을 파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묘목 식재를 한번 보죠. 묘목 식재를 보면은요, 상토를 준비하고 수분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수분수는 사실은 다음에 심어도 됩니다. 그리고 홍로나 후지를 섞어서 심으면 요게 이제 수확이 빠르고 후지는 늦죠. 이렇게 하면은 후지 약을 칠 때 홍로한테 약이 가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바로 옆에 심으면 홍로에서 농약이 검출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분수로 심어도 이렇게 심으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수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식할 때는 물을 주되 밟지는 않습니다. 밟지 않고 위에 가서 꼭꼭 밟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묘목에 페인팅을 해서 심으면은 정확하게 그 접목 부위에서 뭐 몇 cm, 10cm, 10cm, 20cm, 20cm 해서 페인팅을 딱 해놓고 심으면 정확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접목 부위 노출을 많이 하면 적게 자란다. 그거는 이제 아시고 있겠죠. 접목이 이렇게 대목이 있고 거기서 접목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사과 품종을 이렇게 심죠. 그러면 이 접목 부위가 많이 나오면은 많이 나올수록, 그러니까 땅에 적게 묻으면 적게 묻을수록 접목 외야도에 따라서 외야도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이 노출되면, 접목 부위가 많이 노출되면 적게 자라고, 접목 부위가 없으면, 땅에 많이 묻으면 많이 자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대목이 적게 자라는 대목이므로 적게 자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면은 적게 자라고 적게 자라는 것이 묻히면 땅에 묻히면 많이 자란다. 그 말입니다. 접목 부위 노출을 많이 하면 적게 자란다. 예. 접목 부위가 노출이 많으면은 적게 자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노출은 보통 홍로 7, 8cm, 후지 20cm 이 정도로 해서 일반적으로 심습니다. 예. 유목기 수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죠. 척지는 옆으로 이제 나오는 척지는 수평 유인을 합니다. 여기 이제 리콘 법칙이라고 그래서 척지가 위로 이렇게 뻗으면 영양생장을 많이 하죠. 막 그냥 크죠. 도장지는 다 이렇게 위로 큽니다. 예,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넓으면 넓을수록 각이 크면 클수록 생식생장, 꽃이 많이 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수평 유인을 합니다. 척지를. 그러면 꽃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평 리콘 법칙에 의해서 수평 유인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속금, 예, 요 끝을 이렇게 절단 전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바로 기부에서 딱 자르는 거죠. 이게 속금입니다. 이렇게 전정을 많이 하는 거죠. 예, 유목기 때 딱 자를 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3년차 척지 30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초유인 척지가 주간의 2분의 1 이상이면 절단합니다. 요렇게 주간에서 척지가 나오는데 이게 굵기가 2분의 1 이상이 되고 굵어지면 기부에서 잘라 속금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를까 말까 망설여지는 것은 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설여지는 것은 잘라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수고 밀식재배에서는 세장방추형, 나리타형, 솔렉터형, 팔메터형 등 많은 수형이 있으나 농촌지에서는 세장방추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심을 때 참고하시라고 한 거고, 제가 요거는 수형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를 사과나무 수형에서 참고를 한번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실 관리를 보면 사과 1과에 필요한 ip수는 5에서 60 잎이죠. 예. 사과 하나가 크려면 잎이 5, 60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화가 꽃이 필 때 그 꽃이 4, 5정화 4, 5개의 꽃이 있으면 50에서 60잎 정도가 확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꽃에서 한 10잎 정도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자기의 그 가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과나무를 많이 재배하는지 한번 보시고 물어보고 그 사과와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 왜냐하면 그 앞 사람들이 경험을 했으므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과나무 조성을 하려면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요. 기반 조성, 그 다음에 배수시설, 토양 개량, 토양 안정화, 지수 설치, 관수 시설, 제식, 수분수 혼식, 그 다음에 제식 후 관리, 이렇게 차례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을 한번 보면요. 지형, 사과원을 조성할 지형과 경사, 10도 내외라 그랬죠. 경사를 보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어떤지, 예, 그 다음에 유입수가 어떤지, 제식 방법, 감배수 시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반 조성, 개식지 새로 사과나무를 새로 갱신할 때 할 건지 할 때는 노목을 굴치합니다. 전에 있던 나무를 굴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객토를 하고 그 다음에 토양 정지, 알맞게 토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개간지는 요거는 이제 개식지고, 요거는 개간지는 어떠냐, 심경을 하고요, 깊이 가리를 하고 토양 정지를 하고 알맞게 토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토층을 보존한다. 여기에서 기반 조성할 때 작토층 보존,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교수님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통 보면은 그 개간지나 이럴 때 그 가수원을 조성할 때 맨 위에 있는 흙을 싹 걷어낸다는 거예요. 걷어내서 한쪽 그 낮은 땅에 갖다
붓고 채우고 그 위에 다시 흙을 그냥 또 새로운 흙을 갖다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흙을 먼저 위에 있는 작토층은 싹 걷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작물이 크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 오랫동안 만들어져 있는 땅이므로 이 겉흙을 속에 묻어버리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이런 흙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반드시 작토층 위에 있는 이 흙들을 걷어서 한쪽에 쌓아놨다가 그 다음에 기반을 조성하고 그 흙을 골고루 다시 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수 시설을 보죠. 배수. 명근은 이제 위에, 땅 위에서 이제 또랑을 만드는 거고, 암근은 땅 속에 만드는 거죠. 배수 시설을. 그리고 경사는 10도, 유공간은 100mm, 그 다음에 그 깊이는 80cm 밑에다가 유공간을 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각막으로 2겹, 3겹 정도 하고, 부직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직포를 하면은 이게 차츰 오래되면은 그 흙이 막는다는 거죠, 유공강을. 그래서 배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차각막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량 계량을 보면요, 토량 분석을 하는 거죠. 토량 분석은 농업기술센터에 가면은 토양 분석을 해줍니다. 전화를 해보시고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기물, 그 다음에 석회. 석회는 5pH, pH가 5 이하로 될 때는 150에서 200g, 10R다 300평당, 6.5 ppm pH 이상이 되면은 50에서 100g 정도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2 이상이 되면은 주지 않습니다. 용선비도 주고요. 그 다음에 토양 안정화를 위해서 1년 동안 녹비작물을 재배를 합니다. 녹비작물을. 이게 이제 녹비작물을 심어 보면은 땅이 안 좋은 데는 덜 자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토양을 또 다시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녹비작물을 재배를 해 보면은 1년 동안 토지가 안정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녹비작물 재배를 하면 또 땅도 좋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녹비작물을 재배합니다. 지주를 그 다음에 설치하죠. 지주 설치 형태 결정은 이제 주변에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재를 구입하고 관수시설, 제식 전에 관수시설을 완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식을 하죠. 접목 부위 노출 정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인팅을 딱 해서 똑같이 딱 정확한 위치로 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 분량지는 고유 제식을 합니다. 그 높이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요 위에다 심는 거죠. 키 작은 나무는 앞에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경사 10도 정도를 줬을 때 위쪽은 높죠. 아래쪽은 낮고, 그러면 나무가 또 키가 낮은 거는 앞쪽에다 이렇게 심고 키가 높은 거는 뒤에다 이렇게 심죠. 그러면 햇빛이 잘 듭니다. 그래서 무슨 농사를 짓든지 간에 남쪽에 햇빛이 잘 드는 데서부터 키 낮은 작물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 그래야 햇빛이 무난하게 잘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분 손식, 주품과 다른 품종이 10에서 20% 사이, 꽃사과 수분수 10주 사이 1주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식 후 관리는 지주에 나무를 고정하고 물주기, 초생종자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관을 조성하는 차례대로 이렇게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과 가원 기반 조성을 한번 보죠. 기반 조성 볼 때 배수 분량, 요거는 평탄 작업을 해서 안거 배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성 토양은 토양 분석을 해서 토양 개량을 해야 되고, 유기물이 부족한 곳은 유기물 토양 조성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외화도가 높은 대목 M9, 외화도가 M9가 제일 높은 거죠 지금. 그러면 제일 외화도가 높다는 것은 나무가 적게 큰다는 거죠. 9일수록 토양 정수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을 잘 만들어야 되죠.
개식원은 기존 나무 뿌리를 제거한 후에 신경 또는 복토를 30에서 50cm 하고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그 배수 시설 설치를 좀 더 보죠. 배수 분량 초기 수세 조절이 어렵고요. 배수가 불량한 땅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초기 수세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생육 장애가 오고요. 병의 발생이 심하게 됩니다. 배수 분량은 제가 그 포도농사를 질 때 경험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100평 가까이가 완전히 배수가 불량해 가지고 농사가 안 됐다. 그쪽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수가 불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반드시 배수를 잘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배수가 불량하면 품질 및 생산력이 저하된다. 당연합니다. 품질도 안 좋고 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배수가 불량하면. 지하수위 90cm 이하 90cm 아래 물이 90cm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지. 뭐 한 1m 잡고 밑에 있어야 되지. 그 위에 있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0cm 정도에서 유공간을 묻는 거예요. 물이 끼면. 배수 불량 토양은 반드시 암그 배수가 필요하다. 땅에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나무 심겨지는 곳 바로 아래에 설치해야 돼요. 이 설치가 이 중간에 여기 해놓고 나무를 여기 심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여기 심을 것 같으면 유공간이 반드시 나무 밑의 80cm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80cm가 나무 밑에 80cm. 그 위에 흙을 깔고 그 위에 바로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 말입니다. 중간에 유공간을 묻고 여기다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공간을 제대로 딱 묻어 가지고 사과나무를 키우는데 보면은 이 사과 나무 밑으로 쭉 들어가서 유공간을 보면은 거기에 뿌리가 창창 감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다가 심어야 된다. 뿌리도 산소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산소가 이렇게 통과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뒤에 여기가 있으면 뒤에 여기도 뭐 절개지가 있다든지 하면은 여기서 위쪽으로도 유공간을 이렇게 뺍니다. 공기가 통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공기가 굴뚝처럼 하면 공기가 더 잘 통하겠죠. 굴뚝이 연기가 나가듯이 이렇게 하면 더 잘 나가게 되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원활하게 잘 되도록 이렇게 유공간을 만듭니다. 유공간은 보통 100mm를 묻고요. 차각막으로 이렇게 하고 부직본을 사용하지 않고요. 하고 그 다음에 자갈 왕겨 넣고 작토청을 넣어서 사과나무를 심게 됩니다. 경사는 10도 정도도 하고 사과나무 바로 아래다가 유공간을 설치를 합니다. 경반청 굳은 토청이 없도록 파쇄하고 작토청은 복원합니다. 작토청을 구렁지에 막 갖다가 넣고 묻어 뿌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복원합니다.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유기물 토량계량제 시용은 봄에 합니다. 보통 우분, 돈분 등을 왕겨 또는 톱밥과 4대1로 혼합해서 완숙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10아르당 300평당 이야기입니다. 10톤 내외로 합니다. 이렇게 유기물과 토양계량제를 사용을 하는 거죠. 토양 검정 후에 토양 상태에 따라서 석회는 300에서 600g, 용성인비는 200에서 400g 정도 시용을 합니다. 요거는 토양 검정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석회와 용성인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비작물, 수단가라스나 호밀 등을 재배하고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 예초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토양 개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묘목 구입과 묘목 식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묘목 구입은 생산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묘목 규격에 대한 정확한 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봄에 가가지고
갑자기 그냥 묘목을 구입해서 심는 것보다 사전에 생산자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묘목을 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묘목은 정말로 이제 좋은 묘목을, 비싼 묘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 교수님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묘목 값을 아끼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묘목을 한번 심어 놓으면은 오랫동안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묘목, 제대로 된 묘목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량 묘목을 심는 거죠. 예. 그래서 갑자기 가서 구입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산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내가 어떤 나무를 심겠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한 명세서를 쓰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반 조성, 지수 설치, 관수 시설을 다 완료한 후에 제식을 하고요. 제식은 1일 전에 수송을 제식하기 1일 전에 수송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목 제식 방법을 보죠. 가급적 이른 봄에 제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자전이 아니고 저전이죠. 저전 부직포, 피복을 한 후에 한 나무씩 식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기 전에는 토양 소독을 실시하고요. 토양 소독은 톱시넴, 베노밀 수화제, 그 다음에 그 수화제 1100을 하고요. 전착제도 가용합니다. 가용이 해도 됩니다. 뿌리를 10에서 20분 정도 침지 소독을 합니다. 담궈놨다가 소독을 해서 심는 거죠. 제식 직전까지 물통에 담가두었다가 제식을 합니다. 심는 깊이는 접목 부위가 10에서 20cm 정도 균일하게 노출되도록 페인팅해서 심게 되는 거죠. 뿌리를 잘 펴고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흙과 물을 넣어서 식재를 합니다. 빈 공간이 없도록. 그 다음에 단일 품종 제식 시 10에서 15주 간격 2종 이상의 수분수를 제식합니다. 묘목은 2에서 3일 동안 모두 제식하고 지주에 고정을 합니다. 제식 후 주당 20-30L 정도의 충분히 관수를 합니다. 물을 충분히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수 불량한 토양에는 이량을 높게 해서 제식을 합니다. 이렇게 좀 높여서 심는다는 거죠. 3cm 높여서 나무를 심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묘목 제식 방법이죠.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묘목을 제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포도 재배 기술의 가장 기초가 되는 포도 가수원을 만드는,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은 교수님한테 충분히 우리가 교육을 받은 상태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참조하셔서, 또 물론 궁금한 것은 해당 관할 지역의 농촌 지도소나 진흥청에도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궁금한 것은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가지고 정말로 사과 묘목을 제대로 사과 가수원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묘목을 심어서 좋은 사과를 많이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